요즘 ELS 사태로 은행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은행들이 판매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ELS에 투자한 고객들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부르며 기준이 되는 기초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은행들은 왜 이런 파생상품을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왜 원금 전체를 다 날릴 수도 있다고 하고 있을까요? ELS의 기초 자산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거나 하나로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주식인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시장 전체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나 S&P 500 지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ELS는 홍콩 H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2021년에 발행된 ELS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H 지수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 50개를 추려서 만든 지수로 대부분 중국 본토의 회사들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샤오미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국의 대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2021년에 홍콩 H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ELS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연 7%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나옵니다. 이 상품의 이자를 지급받는 특정 조건은 상품 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의 기초 자산인 홍콩 H 지수가 가입 시점 이후에 지수의 레벨이 85%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연 7%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만기는 총 3년이며 6개월에 한 번씩 조기 상환의 기회가 있습니다. 상품 유형 밑에 가로 안에 숫자 6개가 3년 안에 조기 상환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의 기초 자산 레벨을 뜻하며 투자자는 가입 이후 6개월 안에 홍콩 H 지수가 15% 이상만 하락하지 않은 채로 유지하면 단순 계산으로 6개월이니까 3.5%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조기 상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가입 시점의 가격 85% 밑으로 떨어지면 6개월 더 연장해서 다시 가격이 85% 수준 위로 회복을 하면 약속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투자자는 자신의 가입 시점의 기초 자산 가격과 6개월마다 돌아오는 기초 자산 가격과 비교를 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조기 상환을 결정하거나, 조건이 안 돼서 이자를 못 받으면 6개월씩 기간을 연장하면서 최대 3년까지 이 상품을 들고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2021년에 홍콩 H 지수를 기초로 한 ELS 가입자들이 난리가 났냐면 그 이후 지금까지 증시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콩 증시가 2021년 초 고점을 칠 때 지수가 12,000 부근에서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발행된 ELS의 3년 만기가 내년인 2024년 초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품 유형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70이라는 숫자는 총 3년 동안 마지막 가격이 가입 시점의 70%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21년 초에 H지수가 12,000일 때 이 ELS를 가입한 사람들은 H지수가 24년 초까지 8,400포인트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손실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70%라는 구간에서 점점 더 떨어질수록 원금 손실률은 커져가며 70 옆에 추가로 오른쪽 50KI라는 것은 녹인 배리어를 뜻하는 구간으로 만기 때까지 기초 자산의 가격이 가입 시점의 50%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이 100%의 손실도 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뜻인 거죠. 현재 홍콩 H 지수는 6,000포인트보다 아래에 있으며 몇 달 내로 반등을 주지 않으면 이 ELS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은행에서 이 ELS에 가입한 고객들은 주로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당시는 코로나로 저금리가 유지되던 시기였고 일반 예금보다 몇 %나 높은 이율이 보장된다는 말로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불려준다며 은행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 위험한 ELS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은행들은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중국의 우량주로 구성된 홍콩 H 지수가 3년 안에 주가가 반토막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안심을 시켰겠죠. 모든 ELS 상품이 위험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 스스로가 기본적인 분석과 예측 능력도 없이 판매 수수료만을 위해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큰 하필 중국 주식시장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ELS를 너무 많이 팔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국내 5대 은행에서 판매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ELS 판매 잔액은 무려 8조 4천억 원입니다. 상품의 구조와 현재 H지수를 보면 이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예상되는 가입자들의 손실 금액은 4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발생할 줄도 몰랐고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릴지도 몰랐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미래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측 못했다고 비판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은행의 정말로 부도덕은 지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노령층의 증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고객은 투자 성향이 안전지향형이라 낮은 점수가 나와 이런 파생상품엔 가입할 수 없는데도 직원이 직접 투자 성향 점수를 수정해서 가입시켰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의혹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어도 이를 입증하긴 쉽지 않습니다. 2020년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의 사인과 녹취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법률을 은행들은 오히려 악용해서 우린 당당하게 고객에게 다 이해시켰고 사인, 녹취 다 받아냈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녹취와 사인만 받아낸다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복잡한 파생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을까요? 그리고 이 ELS의 최대 단점은 수익은 제한적으로 낮게 막혀 있으면서 손실은 마치 풋옵션의 매도 포지션처럼 크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저렇게 수익과 손실이 비대칭적이면 차라리 직접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홍콩 H지수가 7%만 올라도 나는 7%의 수익을 얻는 거고 50%가 상승해도 7%로 수익이 고정된다면 이런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손실은 가입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크게 날 수 있는 이런 상품의 단점을 따질 만한 금융 지식이 없는 노령층을 노렸다는 게 아주 악질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은행들을 가지고 흔히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ELS를 가입한 고객들은 큰 손실을 보거나 노후 자금 전체를 날릴 위기에 처했지만 은행들의 손실도 예상된다는 말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고객들은 손해보는데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손실에 대해선 아무 얘기도 없을까요? 이 ELS라는 파생상품 자체를 은행들이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ELS는 주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발행을 하고 그걸 한국의 은행들은 그저 중개만 하면서 수수료 장사만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초기에 수익으로 얻은 판매 수수료만 있을 뿐 이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이 전 재산을 날려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ELS를 발행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홍콩 H지수를 담은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하죠. 한국의 은행들이 ELS를 거의 발행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ELS를 발행하려면 대규모로 해당 시장에 자본을 투입해야 하고 금융공학적인 계산과 리스크를 관리해서 선물과 풋옵션으로 해지를 해야 하는 등 정교하게 자본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자신들이 직접 자본을 투입해서 복잡하고 정교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므로 이런 중개 수수료만 따먹는 쉬운 장사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ELS에는 절대로 관심을 두지 않길 바라면서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